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지난 1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제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지 이 XRP가 미등록 증권 이슈로 인해 SEC와 싸운 지 8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규정을 담은 이 초안 가이드라인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세세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완성본은 내일이죠. 이제 2월 6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STO 이 증권형 토큰은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실물 가치의 근거에 발행된 토큰을 말하게 됩니다. 이 토큰의 증권성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이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베이스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6일 세세한 사항들이 발표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경우는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라며 이 분산 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 증권형 토큰의 경우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유통될 예정이며 장외 시장 거래는 증권사가 매매 중개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제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에 상장된 토큰이라면 거래 지원 종료, 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상장 절차를 거친 뒤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투자자들은 혹시 내가 투자한 코인이 증권형 토큰이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식적으로 SEC에게 상품이다 인정받은 코인은 비트코인만 유일한 상태이죠. 이에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들은 모든 알트코인은 끝났고 오로지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면 거래소들은 증권시장 허가 없이 증권을 거래하는 것이 되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토큰을 보유하던 투자자들은 가격의 급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암호화폐를 곧바로 증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유틸리티가 있는 자산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유틸리티 코인은 이 플랫폼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그 자체로도 효용이 있죠. 이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 중에 하나에는 이제 수익성이 있는데요. 이 수익성이란 오직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상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설령 수익을 얻기 위해 쌀이나 금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쌀이나 금은 별도의 효용성이 있죠. 이제 쌀은 먹을 수 있고 금은 액세서리 등 장신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 암호화폐도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한다면 이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일반 재화, 즉 화폐로 보는 것이 타당해집니다. 이번 STO 가이드라인도 이와 같은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 경우, 두 번째로는 사업 운영성과 이제 이에 따른 배당권을 갖는 경우, 세 번째로는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갖는 경우, 네 번째로는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다섯 번째로는 투자자가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XRP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이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 경우, 이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업 운영 성과에 이제 따른 배당권을 갖는 경우, 이제 이 또한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플사의 실제적인 이익을 쉐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녀 재산에 대한 이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갖는 경우, 이 또한 XRP와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네 번째,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이제 이 또한 리플사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XRP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죠. 마지막 다섯 번째,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이 또한 전혀 XRP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를 보았을 때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이 배당,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준다거나 어떠한 토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등급별로 나누어서 토큰이든 뭐든 보상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 토큰의 경우는 토큰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발행인이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로는 지급 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교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다섯 번째로는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 이 공유 목적물의 가격, 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이제 이를 비트코인과 비교하여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발행인이 없는 경우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행을 했다고 하지만 지갑의 움직임은 전혀 없고 통상적으로 이미 죽었다라고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행인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죠. 이 두 번째로는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 이 점도 비트코인에 해당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자로서 책임도 의무도 심지어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급 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 네 번째, 교환 매개로 활용, 이제 안정적인 가치 유지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이 비트코인을 만든 목적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준은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존의 화폐 시스템의 염증이 나며 질려버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이죠. 이 비트코인을 만든 목적이 달러와 같은 화폐이지만 이제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화폐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뭘 상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또한 해당이 이제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 이 공유 목적물의 가격, 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 사토시 나카모토가 특별히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약속도 없습니다. 이 또한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이에 대한 기준에서도 전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한국금융위원회의 경우는 미국 SEC의 증권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와 달리 암호화폐 가격 상승 그 자체만으로
암호화폐 이 크립토를 증권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이제 하위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하위 테스트는 총 4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금이 공동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네 번째,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SEC의 하위 테스트를 비교해 보면 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의 자연스러운 가격 변동과는 별개로 이 암호화폐 발행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약속이 있어야 해당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결론은 한국과 미국의 법률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분류 논의가 상당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이 금융위원회도 어떠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달리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결국 사업자가 스스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사업자의 법률 위반 위험을 줄이고 이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과제라는 점에서 이제 아쉬움이 좀 남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형 토큰에 대한 논의가 한 발짝 나아갔다라는 점에서 이번 STO 가이드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크립토 마켓 관련 토큰 관련 앞서가지 않았던 모습만을 여태까지 보여주었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세계에 발 맞춰 나아가는 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작년 2022년 워낙 크립토 마켓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얻어 터졌기 때문에 2023년의 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이 기대보다는 우려라는 말이 맞겠죠. 이제 1월부터 이번 FOMC까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하락, 급락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최근 높아진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 아주 몇몇 특별했던 사건들을 제외하게 되면 2년 연속 하락했던 장은 없었습니다. 이를 볼 때 2023년 또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승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투자자로서 너무도 당연합니다. 돈을 벌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2022년을 지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트위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는 크립토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크립토 투자자들은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지만 지금같이 냉철해야 할 상황에서는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2022년 큰 하락을 고려할 때 2023년 올해는 상승을 하는 것이 패턴상으로 이제 합리적이죠. 이제 다만 또 매크로 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FOMC를 통해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내보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2022년 터졌던 모든 사건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정화되는 효과를 보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실제 FTX 사태 이후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의 속도가 빨라졌으니 이를 긍정적으로 보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2월 14일 다가오는 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같은 날 이루어지게 될 미국 상원위원회의 크립토 관련 청문회에서 긍정적인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 1월과 같은 상승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촉매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번 연도 크립토 마켓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시장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